다들 집에서 잘 놀고 있나요? 아니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봤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도는 분들 있죠.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말이 되어도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지금 이 타이밍에 보면 너무나도 좋을 영화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영화 반지의 제왕 트릴로지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그래요. 반지의 제왕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만한 영화고요. 보신 분들도 꽤 많은 작품이죠. 하지만 이 영화가 2001년부터 3년까지 나왔던 작품이라는 걸 아시나요? 3편으로 마무리가 된 지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의 영화 팬분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관에 가는 걸 그리 즐기지 않았던 구 영화 팬분들, 이분들에겐 아직 이 영화가 그냥 들어본 영화, 그냥 긴 영화, 유명한 영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는 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3편이 다 길어요. 부담돼서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럴 때 하루 종일 정주행하는 재미, 아무리 길어봐야 드라마 하나 통째로 정주행하는 것보다 짧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바로 이 반지의 제왕 3부작의 매력을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포일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화를 굳이 추천하지 않는 분들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대상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굳이 이 영화 안 보셔도 되고요. 다른 거 보러 가시면 돼요. 첫 번째, 현실 기반의 영화가 아니라면 나는 못 본다 하시는 분들, 이 영화는 중세 판타지입니다. 칼 들고 망치 들고 도끼 들고 활 들고 싸우고요. 엘프 나오고 마법사 나오고 드워프 나오고 이런 작품이에요. 나는 이런 영화를 보면 작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잔다, 몰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두 번째, 판타지 영화 속의 마법사는 눈뽕을 담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화에서는 마법사가 눈뽕을 담당하지 않아요. 마법을 쓰는 장면도 있겠죠. 근데 이 영화의 마법사는 마법을 그렇게 막 짱짱 빵 이런 영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현자, 멘탈 관리해주는 사람, 이런 캐릭터로서 더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법사가 등장하면 화려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영화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오는 영화는 관심이 없다. 물론 이 영화에는 이때 기준으로 해도 이미 유명했던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영화의 절대 다수의 배우들은 이 영화가 개봉하던 시기에는 아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배우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영화 이후로는 대단한 작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배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타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영화를 선택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분들은 큰 흥미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 영화를 설명을 하기 전에 진짜 이 영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스포일러 없이 스토리의 앞부분을 소개만 해드릴게요. 알 수 없는 어느 시대, 알 수 없는 어떤 공간에 호비튼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키 작은 호빗이라고 불리는 종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 평화롭고 싸움이라곤 할 줄도 모르는 종족들이죠. 우리의 주인공은 프로도라고 불리는 젊은 호빗인데요. 이 프로도에게는 빌보 베긴스라는 삼촌이 있어요. 이 삼촌은 모험을 싫어하는 호빗 종족 중에서는 돌연변이처럼 취급되는 사람이에요. 소시적에 이 마을을 떠나서 어딘가로 대단한 모험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빌보 아저씨에게는 하나 알 수 없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원할 때면 언제나 사라질 수가 있었어요. 투명인간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프로도가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기뻐할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 평화롭던 마을에 프로도의 이름을 알고 있는 프로도를 노리는 악마 같은 형상의 자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긴 잘못한 게 없는데 얘를 죽이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프로도는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그 도망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빌보 베긴스 삼촌이 옛날에 여행을 갔다가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반지 때문이었는데요. 프로도가 이 반지를 갖고 있는 한 그는 지옥 끝까지 저 악마 같은 형상의 자객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게 될 거고요. 그가 죽고 반지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 반지를 저 악의 존재들이 가득한 그들의 속을 한복판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왜요?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로 반지의 제왕 3부작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제가 보통 스포일러 없는 리뷰 진행할 때처럼 총평과 이 영화에 좋았던 포인트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총평. 이보다 더 좋은 CG를 갖고 있는 판타지 영화는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판타지 영화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 전 단언컨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제 총평이에요. 실제로
제가 막 인생을 엄청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봤던 판타지 영화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판타지 영화였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인정한 세계 최고의 판타지 영화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인기가 계속 많아지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외화 최고 흥행 기록을 갖고 있기도 했었어요. 작품성, 대중성 다 있단 얘기죠. 그리고 작품성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우리 2008년부터 정말 오랫동안 봤던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이언맨으로 시작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와 엔드게임으로 정말 엄청난 이걸 보여줬던 그 대서사시, 팬 모두를 눈물 짓게 했던 그 엔드게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땠습니까? 찬밥 신세였죠.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은 누가 봐도, 지나가다 얼핏 봐도, 눈 감고 사운드만 들어도 중세 판타지 영화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벤허 그리고 타이타닉만 세운 적이 있는 무려 11개 부분 수상을 기록했던 영화예요. 딱 이 세 영화밖에 없어요. 역대 최다 수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반지의 제왕은 연기상은 받지도 않았어요. 판타지다 보니까 그 연기를 많이 안 쳐준 것 같은데 그 연기 부분 빼고는 거의 모든 상을 정말 석권했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았었죠. 판타지 영화인데. 그래서 당시 영화를 대표해서 무대에 올랐던 피터 잭슨 감독이 상 받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아카데미가 트롤과 엘프 같은 크리처들 너머를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판타지를 인정해주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 아이언맨이 나오기도 전 2000년대 초반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이라 지금보다 더 보수적이었던 아카데미에서 인정한 판타지 영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판타지 영화라는 게 이 영화의 총평이고요. 이 영화의 세부적인 매력들을 한 4개 정도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원작 그리고 각색. 역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 영화 3부작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서양 판타지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195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이 소설 하나로 판타지계의 흐름을 바꿔버렸고요. 대중적으로도 뭐 마법사 나오고 판타지 그런 거는 그 애들이 읽는 거 아니에요 하는 흐름을 바꿔버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재미가 있었고요. 재미적인 걸 떠나서도 문학과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소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프, 드워프 같은 판타지 세상의 종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그 종족의 기본 설정이 반지의 제왕에서 따온 거예요. 그게 변형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서양 민담들의 이런 요정들, 엘프들, 요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의 요정들과 반지의 제왕으로 딱 대표되는 요정, 엘프, 그리고 드워프들, 이 소설을 기점으로 전후가 달라요. 생김새부터 언어 습관, 성격을 비롯한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엘프와 드워프의 설정이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오크, 몬스터로서의 거대한 거미, 이런 크리처들도 이 소설책 이전에 존재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의 크리처, 행동 습성, 외양, 이런 건 다 반지의 제왕에서 그 기틀이 마련됐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중세 판타지 있죠? 그 모든 모양이 특히나 종족과 크리처로 갔을 때 정말 절대 지분이 반지의 제왕에서 파생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건 그냥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 가면 다 있어요. 실제로 그런 그 연구들이 다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깊숙이 찾아보시고요. 아무튼 이 소설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책에 내려졌던 평가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드립도 있어요. 뭔가를 극찬하고 싶을 때 인형구처럼 쓰는 말들. 슈퍼히어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뉠 것이다. 그린랜턴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린랜턴을 보지 않은 사람들. 요런 류의 드립 있잖아요. 이게 이미 50년 전에 반지의 제왕에 써졌던 드립이에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이거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이 공개되고 나서 받았던 극찬 중에 하나로 실제로 이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둘로 나뉠 것이다. 반지의 제왕을 읽은 사람들과 앞으로 읽게 될 사람들. 이 문장 너무나 지금 와서 보면 너무 과한가? 오그라드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대단한 문장 아니에요? 한 작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찬 아니에요? 그 드립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엄청난 소설 작품이고 엄청난 원작 갖고 있는 영화가 한두 개예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 망하잖아요. 좀 살려도 원작 팬들이 만족하진 못하잖아요. 원래 영화를 볼 거면 원작을 안 봐야 된다 그랬어요. 원작보다 잘난 영화는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소설도 봤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추천하는 거 뭐라고요? 영화예요. 왜? 영화가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너무 재밌거든요. 원작 그리고 각색이라는 거죠. 정말로 수많은 영화들이 원작을 갖고 있는데 이 원작을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설프게 재현하는 거에만 목숨을 걸거나 너무 어설프게 각색하는 거에만 목숨을 걸고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은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감독인 피터 잭슨과 작가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각색 버전을. 근데 그 결과물이 책에 뒤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제 평가로는 정말 그래요. 원작 기반 영화들은 책에 어느 정도 따라가거나 바이브를 내기만 해도 성공이고 뒤지지 않는다면은 대단한 성공이거든요. 근데 반지의 제왕은 뒤지지 않는 게 기본이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책 이상일 때도 있어요. 원작 소설에서 살려야 되는 포인트들 잘 살리고요. 동시에 영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 영화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살렸어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재밌고 영화는 영화대로 재밌습니다. 물론 원작 팬으로서 사람마다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영화상에서 편집된 건 있을 거예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도 있고 빠진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그 아쉬움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그 부분만 넘어설 수 있다면 정말로 원작 소설의 그림자 안에 들어간 영화가 아니라 원작 소설과 대등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영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두 가지 작품, 이걸 해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충분히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제작진의 마인드. 이 영화가 그렇게 킬링 포인트를 갖고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실제 이 작품의 연출을 맡았던 피터 잭슨 감독, 이전에 몇몇 작품을 만들면서 영화계 안에서는 저런 젊은 감독이 있어? 조금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대중적으로 엄청 알려진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스케일의 영화에 투입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투입이 됐습니다. 제작자들이 뭔가 본 게 있었겠죠,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엄청난 덕후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러 갔어요. 영화 아트 디자인, 의삼당당 디자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했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반지의 제왕을 만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 그 사건들을 재현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하기 바랍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의상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의상은 그럴싸해 보이는 의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디테일이 모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빗들이 사는 마을이죠. 호빗은 역시 실제 존재했던 역사의 마을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만 우리는 그 마을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서 그 마을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 역사를 되살릴 수 있는 행운아들이니까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게 아니고서는 자기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만든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영화, 인기 많은 영화, 이런 걸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톨킨이 만들어내는 그 소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걸 넘어서 이게 실제한 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정말 다큐멘터리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되살리려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물론 돈 벌려고 한 건 맞아요. 그거는 돈은 기본이에요. 근데 단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장인 정신을 막 이만큼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 다큐멘터리도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정말 의상 디자인부터 모두가 미친 듯이 여기 몰입해서 만들어요. 이런 막 체인 메일 있잖아요. 쇠사슬 갑옷. 그거를 쇠사슬 하나하나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수백 벌 막 이렇게 만들어요. 직접 손으로. 영화를 보면 그냥 멋있고 때깔나는 장면인데 그 비하인드를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디테일을 다 살려서 만들었어요. 단순히 한탕을 노리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 판타지 영화를 다큐 만들듯이 만들어낸 사람들, 이 마인드의 결과물, 이 영화의 두 번째 매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력, 아직도 회자되는 전투씬과 밀당 혹은 연출. 아까 반지의 제왕 원작 소설이 후대의 수많은 판타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 나온 다음에 나온 영화들은 반지의 제왕에서 차용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분위기, 영화의 톤, 색감, 이런 거 정말 많이 따라하고요. 이 영화의 전투씬 정말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총 3편인데 1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전투씬이 나오진 않아요. 전투씬이 나오는데 대규모 때 전투씬은 아니거든요. 2편과 3편에는 거대한 전투들이 등장해요. 이때 정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전투씬의 이 매력, 그리고 액션씬들의 매력이라는 것은 뭐 따로 미사역으로 붙일 필요성을 못 느껴요. 지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이런 영화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이 이후에 모든 영화들이 이걸 따라했어요. 이 작품들을 여러분이 흥미가 생겨서 보잖아요. 정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많이. 이거
그 영화가 다 이거 따라한 거였구나. 여기서 나온 것들이었구나. 전투씬의 구성과 연출, 그리고 개별 액션의 연출, 특히 레골라스가 활하는 그런 거나 이런 거는 아직도 활 쏘는 캐릭터들은 그 느낌으로 활을 쏴요. 액션 영화든 판타지 영화든 그 느낌으로 활을 쏴요. 그리고 막 위급한 순간에 영웅들이 등장하고 이런 거는 너무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자세한 씬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어벤져스를 보면서 느꼈던 몇몇 정말 희열 빵 터지는 그런 장면들, 근데 그런 거는 책이나 영화나 많이들 쓰는 기법이니까 따라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급의 희열,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높은 희열, 반지의 제왕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다고요. 그 정도의 희열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영화 보신 분들은 이것만 들어도 뭔지 알죠? 뿌부, 그 장면이요. 이런 장면인데 보세요. 보시면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네 번째 매력,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특별한 매력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막 판타지 세계, 전투씬, 액션 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작진의 마인드 이런 거 위주였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안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니까 이 안에 뭔가 사람의 심금을 건드리는 지점이 있었겠죠. Many that live deserve death. Some that die deserve life. Do not be too eager to deal out death and judgment.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한 눈요깃거리 영화 이상을 가는 겁니다. 뭐 신파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판타지고 마법사가 나오고 엘프가 나오고 드워프가 나오고 불멸의 존재들이 지하 던전에서 싸움을 하고 이런 영화인데, 인간인 우리가 몰입해서 보는 심리가 있어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심리가, 우리 얘기가 투영된 것들이 막 있어요. I wish the ring had never come to me. But that is not for them to decide. All we have to decide is what to do with the time that is given to us. 이건 역시 원작에 빚진 게 많긴 해요. 원작이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충직함, 인간적인 유혹, 약함,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존재들까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힘, 악함, 선함, 이런 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스 좀 쓰지 뭐. 뭐 충성의 테마 갖다 쓰지 뭐. 뭐 배신 테마도 좀 갖다 쓰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모두가 이입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여줘요. 이 이야기와 이야기 안에 있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내용을 다 말하지 않고서는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반지의 제왕을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서 뭔가 이렇게 궁금한데 하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그냥 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반지의 제왕 좀 보시라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할 말은 다 했고요. 역시 영상이 제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 긴 말 할 거 없이 바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